그래서 어느 정도 그 경기 진짜 본격적인 장기간 침체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 침체가 또 왔다가 또 미국에서 또 살려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보다 더 전문가가 더 많기 때문에 다른 유튜브 방송 3프로TV나 3프로TV의 아침에 출근 시간에 7시인가요? 그때 뭐 미주미 채널이 있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미쳤다가 다 죽어버렸죠. 그렇게 미국 주식에 미쳐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샀는데 다 망했습니다. 뭐 죄송합니다. 비웃어가지고. 근데 뭐 제가 이야기 들었잖아요. 부동산 투자만 위주로 하시라. 그 말 안 듣고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달러 투자하시라. 뭐 하라? 에나 투자하시라. 그 정도만 하시면 되는데 미국 주식에 미쳤다가 그냥 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지금요. 아무튼 이렇게 말씀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자, 허니버터님 반갑고요. 신현님 반갑습니다. 우영님 반갑습니다. 자, 우리 권영민님께서 일단은 제 방송을 잘 시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1번 먼 딸 2번 대구 부산 서울 수도권, 대구 찍고 부산 찍고 서울 수도권 가고, 그 사이에 대전이 또 해당될 수 있고, 그거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서울 수도권 가격대가 또 메리트가 없어버리면은 골 때리기 때문에 세종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거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주김포 가격 메리트 있음. 거기다 플러스를 해야 돼요. 그러면 또 오해합니다. 주선생 저 인간 또 파주김포에 또 아파트 있어가지고 뭐 유혹하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가 뭐 호구되는 것을 조심하라 해놓고 오히려 지가 호구로 모집하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파주김포 가로치고요. 실거주 수요자는 오케이.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조재균님 감사드리고요. 자, 과연 서울 아파트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10년 후에 20억이 될까요? 20억이 될까요? 과연? 저는 궁금해요.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지. 근데 20억이 되려면요 10년이면요 2032년이에요 2032년 지금 5년 동안요, 지난 5년 동안 역대급으로 올랐잖아요. 역대급 올랐습니다. 역대급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빠지는 기간이 좀 더 길 수가 있고요. 3기 신도시, 기타 여러가지 재건축에 따른 입주물량, 재개발에 따른 입주물량, 생겨나고 점점 증가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장이 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길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가 서울 수도권 지금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쳐다볼 필요 없어요. 왜? 싸지 않으니까요. 구명선님께서 서울 아파트 좀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한번 이야기 좀 드려볼게요. 지금 투자할 만한 갭이 작은 그런 곳이 있습니까? 서울에? 서울에 갭 작은 곳이 있을까요? 갭 작은 곳? 옥동자맘님 반갑습니다. 자, 서울로 가면요, 서울에 가서 우리 갭을 한번 보자고요. 갭 죄송합니다. 규제가 아니라 자, 필터에서 자, 갭 가격 얼마나 볼까요? 자, 우리가 한 3억으로 볼까요? 3억. 갭이 3억입니다.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으로 볼까요? 서울 500세대 이상이 별로 없죠? 400세대 볼까요? 자, 갭이 3억 이하입니다. 보문 아이파크 2003년 8월에 지어졌고요. 자, 전체 기간이 이렇습니다. 431세대. 거래량이 이렇게 한 건 터지는 거 봐서는 일단 세대수가 별로 없고요. 21세대 밖에 없는데 뭐 나오겠습니까? 자, 그래서 거래량이 좀 많은 34평을 한번 볼게요. 자, 갭이 어때요? 4억 2,500입니다. 아까 갭이 3억 이하는요 20몇 평대인 거예요. 자, 창신 쌍용 이것도 갭이 얼마예요? 2억 7,750. 요거를 지금 투자하실 생각이십니까? 요거 투자하실 생각 있으세요? 어때요? 갭이 3억 대면요 한강으로 가면은 거의 없어요. 뭐지? 행당 서울숲 프루지오가 갭이 3억이라고요? 전세가 14억 8천입니다. 갭이 1억 6천이에요. 이거 미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살 수 있겠습니까? 자, 매매가 16억 4천이고요. 전세가 14억 8천입니다. 이게 맞나요? 이 전세가이 맞아요, 이거? 행당 서울숲 프루지오가 맞아요? 행당 서울숲 프루지오 매매가 전세가
와, 1층이 12억에 나왔었네요. 네. 여러분, 투자하세요. 네. 투자하세요. 행당 서울숲 프로지와 갭이 1억 6천입니다. 네. 1억 6천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혹시나 이게 뭐 평수가 43평이고 뭐 혹시나 제가 잘 모르지만은 네. 뭐 맨 앞동이라 할지라도 이 앞에 가려가지고 한강이 또 안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뭐 이게 뭐 저기 뭐라 해야 되죠? 복층 뭐 그런 거 해서 전세가 비싼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요런 게 있네요. 네, 갭 3억. 자, 답신인 파크자의 동대문 쪽에 이렇게 또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볼까요? 마포로 가볼까요? 마포로 가면은 여기 마포 하나 오벨리스크가 있습니다. 요거 딱 봐도 주복처럼 보이시죠? 자, 15평이 네, 용적률 852%. 네, 용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점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네, 아파트 뭐 미슐랭 가이드차 점수가 아닙니다. 네. 자, 이렇게 갭이 1억 7천입니다. 이런 거 투자하시면 안 돼요. 네, 다 물립니다. 자, 뭐 마포도 뭐 거의 없고요. 네, 갭 3억. 서울에서 갭 3억으로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참 없기도 없죠. 12평짜리 이런 거. 네, 갭이 3억입니다. 매매가 6억에 전세가 3억이에요. 네, 이런 거 사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갭 3억이 한강 이북 쪽으로 없으니까요. 네, 우리가 여러분들 그렇게 욕하시는 어디로 가볼까요? 관악구 가볼까요? 관악구도 없어요. 네, 관악구도 갭 3억이 없습니다. 네, 아무튼 요런 상황이네요. 자, 그러면 갭이 1억인 아파트가 있을까요? 서울에 갭 1억인 아파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저랑 내기 한번 하실래요? 저는 내기 안 하고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서울에 갭 1억인 아파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까 서울에 갭이 1억 6천에 있었습니다. 네, 매매가 16억인데 전세가 14억 6천입니다. 네, 코코롱님은 없을 것 같은디. 네, 다른 분들은요? 네, 구명선님께서는 잘못된 것 같음. 자, 혹시나 내가 서울 아파트 너무 갖고 싶어요, 미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아까 그 아파트 행당동 저기 서울숲 프로죠, 매수하세요. 네, 자, 가보겠습니다. 과연 1억짜리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400세대 이상으로 있어요. 서초 2호빌, 유니빌, 디오빌.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 갭 1억의 공통점이 뭐예요? 갭 1억의 공통점. 네, 주복이죠. 자, 말씀 들었습니다. 용적률 점수 높다고. 이게 미슐랭 5스타가 아니에요. 네, 그런 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고층. 자, 100평이 있으면요, 연면적이 100평으로 연면적이 900평이면요 용적률이 900%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내가 땅을 100평 갖고 있어요. 자, 바닥 면적이 100평으로 9층을 올리면요 그게 용적률 900%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연면적은요 1층, 2층, 3층, 4층, 5층부터 9층까지의 바닥 면적을 모두 더한 거 있죠? 그거를 내 대지 면적으로 나눈 거예요. 그게 용적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건폐율은 뭡니까? 건폐율. 자, 대지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평인데 건폐율이라면요 건물의 면적들의 바닥 면적들의 합이에요. 네, 건폐율이 뭐 20%입니다 하면은 100평 중에 20평만 건물의 바닥 면적으로 사용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외곽 지역에 카페에 가면은 넓은 잔디밭이 있는 그런 카페가 있습니다. 그런 카페가 보통 자연 녹지 지역이라고 그 안에 있고요. 자연 녹지 지역의 뭐 지목은 용도 지역이 자연 녹지 지역이라는 거고, 용도 지역이라는 거는 자, 주상공록 있어요. 일단 도시 지역이 있고요. 도시 외의 지역이 있습니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용도 지역 같은 경우는요, 도시 지역과 있고 도시 지역, 도시 외 지역이 있습니다. 자, 도시 지역 안에는요, 주상공록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는 거예요. 주상공록. 그 다음에 도시 외 지역은요, 그 다음에 보생자에서 보전지역, 그 다음에 생산보관자인가? 관리지역이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간에, 요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옛날 다 외웠어요. 시험 치기 위해서. 네.
자, 아무튼 간에 자연녹지 지역 같은 경우는 하여튼 20% 규모로 건폐율이 20%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네이버 지적도, 이제 네이버 지적 편집도를 보면은 카페에서 엄청 넓은데, 와, 건물은 1000평 중에 200평 정도 되고 나머지 800평은 주차장이나 그 다음에 뭐 잔디밭 이런 거 되어 있다. 아, 그러면 이게 자연녹지 지역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3% 상장한다는데요. 3% 투자를 뭐 3,000억인가요? 300억인가요? 3,000억이 받았다 했죠? 네, 트리마제님, 행당수 떨어지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럼 물리는 거죠. 뭐 작살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네, 성윤님 반갑습니다. 자, 오제 맙소사님 반갑습니다. 네. 아무튼 요 1억짜리가 뭐 주상복합 뭐 이런 거가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자, 이런 거 투자 절대 하면 안 되죠. 자, 보시면 레미안 서초 유니빌 이렇게 있습니다. 전세가 매매가 붙었습니다. 갭이 3,500이에요. 여러분 오피스텔 모아가세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그거는 니나 하라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니 혼자 하고 오피스텔 모아가세요 그런 건 니 혼자 해라. 우리는 안 한다. 여러분 이 주선생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은 무엇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무엇에 투자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투자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요. 돈 벌기 위해서입니다. 궁극적인 목표. 돈 벌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돈 벌기 위해서는요, 잃지 않아야 돼요. 잃지 않아야 됩니다. 잃지 않는 투자를 하려면 뭡니까? 내가 사기 쉽고요, 팔기 쉬운 곳에 투자를 해야 돼요. 직역도를 말씀드립니다. 사기 쉽고 팔기 쉬운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아닌 남이 사기 쉽고 팔기 쉬운 거예요. 네, 그렇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토지 10배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10배가 안 오를 수도 있습니다. 설령 2배가 올랐다 하더라도 매수자가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아파트는요, 금매가 나오면요, 그래도 중개사가 알아서 팔아줍니다. 그런데 토지는요, 실질적으로 중개사가 근처에 없는 토지도 있다니까요. 그럼 내 마케팅을 못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과연 팔기가 쉬울까요? 자, 토지 투자 고수가 있습니다. 네,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이 투자하는 걸 보면요, 그분들은 오를 상승할 토지를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업자들 있습니다. 고수들. 이분들은 토지를 가공해서 팔아요. 네. 가공해서 판다니까요. 이쁘게 가공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도로가 있어요. 근데 토지가 내가 본 토지가 요런 거예요. 이렇게 도로로부터 움푹 들어간 거예요. 한 3m 정도. 네, 들어간 겁니다. 근데 여기는 평평해요. 평당 얼마? 40만원. 네, 평. 근데 여기는요, 25만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평인 거예요. 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러면, 자, 저 같으면 무슨 땅이 꺼졌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토지 고수들은요, 요 땅을 성토를 하나요? 매립을 하나요? 땅을 흙을 덮어가지고요, 네, 성토하죠. 네, 이거를 메웁니다. 메우면은 25만원이 올라가겠죠. 네,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근데 저는요,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토지를 제가 보러 다닐 능력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무엇을 할 건가? 네, 저는 뭘 할까요? 이거 안 해요. 저는 오로지 아파트만 합니다. 아, 주선생님, 그러면 아파트 될 것도 투자를 해야 되나요? 재개발 또는 뭐 재건축, 그런 것도 투자해야 돼요?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뭡니까? 자, 재개발 재건축도요, 바닥에서 사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이 매우 침체, 하락, 보이지 않아요.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는 시기, 아파트도 안 올라가는 시기, 그런 시기에 재개발 또는 재건축 그런 곳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빛이 안 보이는 어두운 시기예요. 네. 자, 생각해 보세요. 재개발에 몸테크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빌라.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의 없어요. 재개발은요, 오로지 투자적 수요예요. 투자적 수요가 강합니다. 왜? 거주하지 않고 갭으로 사든 대출 내서 사든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재개발 구역 안에 단독주택이 대출이 얼마나 나올까요? 매매가 대비 50%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 50%는요? 현금을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4억짜리인데 재개발 프리미엄이 뭐 1억 3천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매매가 4억입니다. 네. 간평가가 2억 7천이라는 소리겠죠. 물론 비례율까지 하면 그렇게 비례율은 생각 안 할게요. 비례율은 100일 생각할게요. 자, 간평가 2억 7천에 프리미엄 1억 3천 붙어가지고 매매가가 4억입니다. 4억짜리 내가 재개발 투자를 했어요. 대출 얼마 나옵니까? 2억 나와요. 그럼 실투가 투자금이요 2억 들어갑니다. 2억 들어가요. 물론 재개발 초기 단계에서는요 더 싸겠죠. 물론 그리고 그 지역에 똑같은 피가 1억 3천이지만 간평가가 작은 것은 피가 좀 더 비싸요. 네. 왜? 사람들이 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간평가가 싼 거는요 추가 분담금이 많이 드는 대신에 피가 살짝 비싸고 매매가 저렴하죠. 자, 빌라가 있습니다. 빌라. 그런 빌라는요 60%에 70% 나온다고 해요. 네. 그것도 지역마다 다르겠죠. 저는 비규제 지역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네, 또 자꾸 시비 걸면 안 돼요. 네. 제 말은 뭐다? 재개발이라 해서 무조건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세요. 곡소리 날 때 들어가는 거고요. 아파트만 위주로 보시고 이 아파트의 흐름을 내가 캐치를 했다 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 재개발은요 사업 시행인가 났는데 가격이 매우 저렴한 거, 하락기라서 그런 거를 매수하셔야 되고요. 이제 뭐 조합 설립되는 곳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네. 그냥 잭팟을 노리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네.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자꾸 요행을 바라려고 하면요 실패를 하게 돼요. 요행은요 여러분 요령입니다. 땡기, 네, 땡땡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자꾸 하시면 안 되고 투자는요 무조건 정석입니다. 정석 플레이를 들어가야 돼요. 옛날 스타크래프트 보면은 정석 테란 김정민 해가지고 뭐 있는데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네, 임요만 아시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정석, 수학의 정석, 홍성대 저자, 네, 그런 거 책이 나와 있잖아요. 그게 뭐다? 그 책만 파면은 어떤 응용 문제도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파트만 하세요. 아파트 시세 흐름과 아파트 변동만 알아도 우리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에 투자하기 매우 용이한 환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